요즘에 거래량도 조금씩 늘었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다시 또 하락폭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조금 압축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단기간에는 저는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장기를 보게 되면은 저는 시장이 죽는다 보고 하락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그 상승은 2, 3년 정도, 2년 정도는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뒤에는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 25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26년부터는 하락도 가능하다. 그 두 가지 조건은 네. 공급의 완성과 수익률이 안 나온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조건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네. 서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세 가율이고요. 그렇죠. 전세 가율이 뭐냐면은 공급의 누적 효과거든요. 네. 공급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이게 누적 효과예요. 네. 공급의 일시적인 효과는 전세 수급이에요. 수급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율이 높고 전세 수급이 높다면은 이 시장에 온 거예요. 도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 가율이 높다는 거는 딱 붙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전세 수급이 안 좋다는 거는 전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물량. 그러면은 선택을 뭐 하겠어? 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죠. 네. 매매를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누적의 네. 가율과 전세 수급 두 가지 보면 되고, 근데 전세 수급은 계속 변합니다. 한 해에 공급이 많고 한 해 줄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길기 때문에 네. 전세 가율은 안 변해요. 계속 일괄적으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네. 수급은 여러분들 나중에 KB 가서 보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얘는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길게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전세 가율은 길게 보면 잘 보여요. 네. 그 제가 전세 가율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 같이 보면은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네. 전세 가율이 높고 전세 수급이 높을 때, 네. 그때가 제일 중요하죠. 전세가 60% 넘을 때, 그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출연을 해 주셨을 때 23년도가 조금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아마 공급에 의한 하락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2025년부터도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그때는 제가 물량을 보니까 네. 25년 때는 지금 물량이 적어졌어요. 한 해 좀 늦춰졌어요. 네. 24년의 문제는 임대에 대한 문제였어요. 임대차 3법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임대차 3법은 전세를 이제 2+2를 했기 때문에 수요를 극단적 한쪽으로 모르는 정책이거든요. 2년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몰리잖아요. 네. 4년 동안은 우리가 수요가 전세에 건조할 수 있죠. 수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는데 새로 늘어난 수요도 있지만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요도 있죠. 네. 예를 들게 되면은 도로에 차가 많잖아요. 네. 차가 막 움직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주차하고 있으면 도로에 차가 없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전세 수요가 2년마다 움직이다가 4년마다 움직이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모였다가 다시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네. 움직이죠. 이게 2+2를 만들게 되면은 이 가격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매수로 참여하잖아요. 네.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은 변동성을 너무 크게 만들어요. 24년쯤 되면은 전세도 움직이고 매매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위험 요소 한 가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역전세입니다. 우리가 21년도에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네. 전세가 네. 23년도까지는 역전세가 많아요. 그게 24년 초까지는 있습니다. 여파가 24년까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네. 전세에 움직이는 거는 그때부터 많이 움직일 거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이 굉장히 활기가 좀 있을 거라 보고 지금보다 더 네. 거래가 늘면서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건 더 좋아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거래가 늘니까. 그런데 25년부터는 조금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25년 저는 26년 가까이 돼. 25년 6년 가까이 돼 있어.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보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을 제가 그래프 그린 거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전세 가율이에요. 이 전세 가율은 공급의 누적 효과입니다. 네. 공급의 누적 효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걸면서 이 사이클을 만들어요. 이거는 도시가 큰 도시만 만드는 겁니다. 작은 도시는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 큰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에 물이 줄잖아요. 네. 물이 주는 거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근데
물이 줄면은 공급이 부족한 걸 몰라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2,500만 살죠. 네. 공급이 조금 줄어도 공급이 부족한 걸 못 느껴요. 근데 물이 싹 다 빠지면은 엄청 부족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물을 아무리 부어 넣어도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다 찰 때까지. 네. 이게 이거 그래프입니다. 이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전세가 뚝 떨어졌다 봐요. 전세 여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전세 수요는 들어오고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붙거든요. 네. 이 붙으면서 여기가 이제 투자자 들어오고 실수요가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2012년도 여기에 상승을 했거든요. 네. 전세 가율이 60% 넘으면 상승합니다. 이게 두 번 똑같았어요. 네. 1990년, 1년도에 90년도 그랬고, 네. 96년도 그랬고, 지금 여기 2012년, 13년 넘어가면서 그랬습니다. 똑같이 60%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구간인데, 2009년부터 네. 여기 16년까지.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수도권이 우리가 이제 7년, 8년, 9년, 11년, 12년까지 하락했거든요. 네. 이 하락할 때도 전세가가 계속 내렸어요. 이 추세적으로 내립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전세가 오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공급을 아무리 넣어도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공급 부족하니까. 네. 여기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면은 전세가가 올라왔다는 거는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9년부터 2015년, 16년까지 네. 전세가 매매가가 더 올라요. 계속 붙죠. 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덜 올라가요. 네. 공급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지면은 두 가지가 이제 완성되거든요. 뭐냐면은 주거가 완성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집니다. 그 두 개가 다 끝나면 시장이 끝나죠. 네. 그 끝나는 시점을 저는 2026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한 네. 번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은 두 번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제 DA를 제가 공급량하고 그걸 분석해서 제가 예상한 거죠. 이 앞에도 똑같아요. 여기 앞에도 여기 보시면 전세가 높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바뀌면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전세가 뚝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공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건 못 해요. 이 공급이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익률도 좌우하잖아요. 전세 가율, 전세 전환율로 바뀌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숫자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못 풀면 이 시장 풀지 못합니다. 서울하고 지방하고 달라요. 예, 이 공급은 서울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신규 공급, 두 번째 공급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매물에 대한 공급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선행돼야 할 게 뭐냐면은 네. 신규 공급이에요. 신규 공급이 어느 천세대가 입주했잖아요. 네. 1년, 2년 지나면 그 단지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전세와 매물이 몇 개 나와 있는가? 항상 나와 있죠. 있죠. 그 매물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쌓여가는 매물이 전세의 매물이에요. 네. 이 매물들이 시장에 있는 새로운 수요를 받아냅니다. 네. 이 매물들이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면서도 다 소화해야 될 물건이에요. 네. 물량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누적돼야 돼요. 의정부 가도 전세가 있어야 되고요. 네. 저 밑 평택 가도 물건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도 물건이 있어야 될 정도로 공급을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야 돼요. 네. 그래서 호수에 물이 줄고 늘듯이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한번 오르면 굉장히 길게 가고요. 떨어지면 길게 떨어져요. 이게 이 규모가 큰 도시들은 네.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선진국에 있는 그 뉴욕이나 런던, 캐나다 네. 똑같은 구조로 움직이게 돼요.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공통적으로 대도시에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네. 외국에는 금리 있죠. 네. 금리 월세가 키우는데 금리가 있고 우리는 전세에 있기 때문에 전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것만 다르지 네. 공급에 의한 거는 크게 비슷해요.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2025년에서 6년. 2026년 네.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주거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어떤 측면이 됐건 간에 할 수 있는 건 이 시장에선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루어졌죠. 어떤 걸 선택해도 될 수 있는 만큼 물건이 누적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2025년부터 하락 그리고 2026년이 되면 모두의 수요가 다 충족이 돼버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하락하거나 머물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상승장이 다시 나타날 수는 없는지. 나타나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줍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네.
공급이 줄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잖아요. 수요가 많이 모였다는 거고 그렇죠. 힘을 모았다는 의미죠. 네. 그럼 선행이 뭐냐면 공급 줄여야 돼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은 공급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공급이 없던데도 하락했거든요. 왜냐 2006년, 7년, 8년 때 공급이 없었어요. 그때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공급하고 이게 안 맞다. 상관관계가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급이 없어서 하락을 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요. 네. 하락했기 때문에 공급이 줄인 거예요. 하락하게 되면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럼 공급을 줄입니다. 건설사에서. 안 사는 물건을 왜 사요? 그래서 공급을 줄이면은 그 줄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후반부에 상승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외국도. 제가 미국 걸 공부하고 싶어서 네. 미국 공급을 제가 다 뽑았어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네. 똑같아요. 이 사이클의 주기도 비슷한가요? 주기도 비슷합니다. 이게 17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건설 경기 사이클이에요. 건설 경기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은 줄고 네. 좋아져 올라가고 네. 그거가 똑같죠. 꼭 17년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있을 필요 없는데 네. 지금까지 17년 정도로 움직였어요. 그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변수가 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공급이 줄면은 네.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랬겠죠. 그때 보고 들어가시면 되죠. 서울시장은 길게 봐야 되죠. 서울 수도권 시장은 내가 사는 인생에서 상승장이 두 번 오기 힘들어요. 굉장히 길게 간다고요. 내가 20살 때 집을 못 사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17년 돼야 돼요. 37에 가서 20살 집 못 사잖아요. 네. 30살 사면 47 돼야 돼요. 지금까지 그래 왔었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긴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좀 어느 정도 수치일 때 들어가면 괜찮은지. 서울은 60%입니다. 60%.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네, 안정적입니다. 뭔가 투자 가치나 수도권 전체 평균이.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요걸 기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은 전세가율이 60% 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세가율이 왜곡이 좀 돼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조금 높은 선에서 끝난다 보고 있는데 네. 과거 데이터에서 60%에서 계속 상승했는데 네. 다음번 상승은 몇 프로일지는 그건 제가 예측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일생에서 서울의 상승장은 한 2번 정도 네. 뭐 올까 말까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네. 언제 혹시 움직였었는지 24년 동안 또 부동산 시장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80몇 년도에 움직였고요. 네. 91년부터 해서 공급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96년까지가 공급이 이때가 1기 신도시 공급할 때잖아요. 네. 이때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우리가 97년부터 해서 또 상승하려다가 IMF 맞았죠. 네. 98년. 네. 1, 2년 쉬어요. 쉬다가 상승합니다. 그게 2007년이에요. 이게 17년 또 돼요. 그 안에 작은 사이클도 있긴 있어요. 지방은 도시가 작기 때문에 이 물것 같아요. 물이 빠지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적다 많다 금방 느껴요. 네. 빨리 매수에 참여합니다.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요. 지방은. 네. 앞서 금리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지금까지 있잖아요. 2021년까지는 네. 금리가 우리 부동산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네. 시장의 수익률이 네. 금리보다 항상 높았고요. 근데 지금은 수익률보다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크게, 빠르게, 단기간에. 근데 금리는 천천히 가게 되면은 얘와 맞춰서 수익률도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에 영향을 안 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1년 사이에 0.5에서 3.5가 올랐잖아요. 네. 시장은 그걸 못 따라간 거죠. 네. 못 따라가면서 매매가 급하게 내리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떨어진 거고 지금까지는 영향이 없었는데 네. 2021년부터 지금 금리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으니까. 네.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거는 우리 시장도 네. 월세 시장 가잖아요. 네. 월세 시장 가게 되면 금리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세이기 때문에 덜 받는 거예요. 전세를 가지고 네. 수익률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전세가율이 지금 감정원 기준으로 66.6%예요. 전국 기준으로. 지금 전환율이 5.1%입니다. 그리고 KB 기준 하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65.9%고 전환율이 4.9이에요. 이걸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은 감정원은 3.4고요. KB는 3.24예요. 지금 우리 10년 국채 이런 수익률을 하게 되면 거의 똑같이 와 있어요. 기준금리의 네. 수준과. 네, 똑같죠. 얘 국채가 지금 3.2, 3.3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똑같아요, 지금. 이걸 맞춘 거예요. 급하게 맞춘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전세가율은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거래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 결과값이 전세가율인 건데 네.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수익률이 네, 같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다는 거. 그러면 이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좀 소장님. 복잡해요. 전세가율에다가 전월세 곱하면 돼요.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면은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강남의 전세가 50%잖아요. 네. 전환율이 5%면은 수익률이 2.5%잖아요. 우리 강남의 월세 수익률은 2.5%도 안 되는 거 아세요? 근데 강남의 전세 월세가 그렇게 낮은데 왜 강남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수익률을 매가로 대신하는 거예요. 매가가 선행해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매가 선행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에요. 원래 낮는 지역은 강남이 제일 낮고요. 네. 지방에 가면 그 수성구, 네. 해운대가 제일 낮아요. 제일 좋은 제일 지역이 좋은 제일 낮다고요. 그런 지역이 나중에 사용 가치인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서 네. 딱 붙을 때 투자가 제일 좋은 거죠. 원래 딱 붙은 지역들은 원래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치가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지금 빌라 문제 막 터졌잖아요. 네. 다 그런 데서 터진 거예요. 그럼 지금 계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은 전세가율 곱하기 전환율. 네. 이게 수익률이에요. 이게 바로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방에 가게 되면은 네. 전세가 70%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70 곱하기 5% 하면 3.5잖아요. 3.5네요. 그 지방에 가면 지방이 더 위험하잖아요. 지방에 가면 갈수록 리스크 크고 강남 오면서 리스크 작죠. 네. 그러니까 강남 수익률은 수익률 낮고 안정적이고. 빌라도 많죠. 오피도 수익률 높죠. 위험하다는 시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도 말하고 있고 상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제 24년간 부동산 시장을 쭉 봐오셨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소장님께서 쭉 봐오셨을 때 집 사기 가장 좋았던 시기에 특징을 꼽아보자면 어떻겠어요? 그럼 저희가 또 앞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1999년도에 집을 샀어요. 네. 그때 IMF 딱 끝나고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미분양을 제가 샀어요. 1년 뒤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오르면서 내가 이게 왜 올랐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네. 건설 이제 자재가 공급이 안 돼서 건설 공기를 못 맞췄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입주 지원금을 못 맞춰서요. 네. 돌려줬어요. 건설사에서. 우리 2008년도에 어떠냐면은 대구 30% 할인했어요. 입주가 안 이루어져서? 네, 30 할인했어요. 대구가 가장 힘든 때가 2008, 9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집 사면은 집 한 채 더 줬어요. 1+1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사면 BMW를 주고 이랬어요. 그때. 네. 그 동네 가게 되면 지하 주차장에 BMW가 되게 많아요. 그때 사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들 엄청난 기회예요. 제가 본 거는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너무나 싸게 많이 나와 있어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냥 조금 더 몇 년 더 기다리면 더 그냥 아파트 값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나 어떤 신호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이 적기야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걸까요? 지방은 전세 수급이고요. 그리고 서울은 전세 가격이고. 이 미분양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분양 후행지수예요. 미분양 줄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벌써 올라 있어요. 그 미분양 사는 사람이 더 잘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윈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 무조건 잡아야 되고 실수요자분들은. 네. 가격은 전국에서 다 바닥이에요 지금요. 실수요자분들은 마음 놓고 지금 사셔도 되는 시기예요. 네. 특히 지방은요. 근데 수도권은 제가 25년, 26년도에 했던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방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공급이 줄면 전세 수급이 오릅니다. 전세 부족이 된다고요. 우리가 떨어질 때 네. 지방은 전세 수급이 떨어지면서 매매가 떨어져요. 그 공급량을 찾는 겁니다. 더 빠르게 찾으려면 그 공급량을 공부해야 돼요. 전세 수급이 떨어지는 거 보고 들어가면 내가 매도 타이밍 늦고요. 그렇죠. 내가 공급량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3년 네. 거를. 네. 그 공급량을 보고 내가 미리 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인데 네. 지금 서울은 51.1인데 이게 작년 거고 지금은 49점까지 떨어졌어요. 경기도는 60% 있고요. 네. 인천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금리로 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금리 부분보다 더 많이 떨어진 우리 뭐 30%, 40% 떨어진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저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봐요. 처음 시작할 때 분양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26년도 하락한다 그러면은 네. 2년, 3년 하게 되면은 네. 그때 분양권을 스타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년 뒤, 3년 뒤에
입주 몇 년 되죠? 6년 되죠. 네. 6년 된 시장이 바뀌어 있다고요. 입주 시점에, 내 입주 시점에. 지방은 1년, 2년 차에 2년 차 정도 되면 분양권 스타트해야 돼요. 아, 그럼 그렇죠. 5년 2년 차에 지나면. 입주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부터 해야 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투두 리스트가 있다면 뭔가 이런 것들은 조금 해두면 좋다. 돈을 모아야 되죠. 네. 제가 시작할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 시드머니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과거보다. 네. 근데 그래도 공부하면요. 또 물건이 있거든요. 네. 기회도 있고.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시려고 하지 말고요. 좋은 시기를 사셔야 돼요. 좋은 시기에는 나쁜 물건도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나쁜 지역에 가서 좋은 시기를 사면 돼요. 그래서 시기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시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 공급 공부를 7, 8년 했어요. 지역마다 수요 공급 다 달라요. 우리 이제 그 아실이나 뭐 지진이나 뭐 가면은 네. 이렇게 적정 수요도 있잖아요. 네. 그 맞던가요? 잘 안 맞아요. 네. 안 맞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다 분석을 다 했어요. 도시마다. 그 원인이 결국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가장 수요 큰 공급이다. 원인이다. 근데 수요가 어떤 식으로 모여서 움직인가의 차이. 그 공급의 의미가 뭐냐면은 누군가 샀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해서.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샀다는 거는 수요 일단 증거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수요예요. 아실에 가게는 90년부터 지금까지 공급량 있죠. 네. 그 공급량이 평균이 수요예요. 자, 시장은 네. 가격이 떨어지면은 건설사들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수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공급 줄입니다. 네.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있다는 증거죠. 네. 또 공급 늘려요. 네. 또 사죠. 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만은 네. 결국에는 수요 공급이 균형을 맞춰갔다는 증거이에요. 음. 공급량이 수요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거래량 분석하셔야 돼요. 얘는 나갔다 들어왔다는 수요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분석하게 되면 수요는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의정부에 있다가 내가 만약에 뭐 평택에 간다, 네. 아니면 분당 간다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기마다 움직이는 모습이 다르긴 다른데 다음에 움직일 때 원래 이 시장은 저가부터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외곽지부터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요가 처음에 들어온 수요가 우리 신혼부부 수요예요. 네. 그 신혼부부 수요가 저가 아파트, 네. 저가 지역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움직이는 분들이 점점 좋은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 움직이면은 네. 그 지역부터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시점에 내가 의정부라서 의정부를 기다리지 마시고 네. 그건 늦다고요. 다른 지역 움직이면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서울-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이 움직인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냥 움직이십니다.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떤 곳에서 좀 확인하면 KB 부동산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실 부동산. 네. 호갱노노 음.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거래량 지표가 나옵니다. 거래량 지표를 네. 확인을 해라. 그러면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내가 한 채를 원하면 좀 움직여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은. 근데 수도권은 이 뒤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한번 전세가율도 있고 약간 고민을 해보시라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